글로벌 인터뷰 이어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빅7 중에서 M7 중에서 5개 기업이 실적 발표인데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실적 내용 괜찮았는데 오늘 뭐 발표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괜찮은데 이게 주가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 레인지가 있는데 레인지의 상단 실제 기대치는 그 컨센서스의 상단이나 그 이상을 실제 시장이 기대를 해요. 근데 오늘 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만족시켰는데 두 번째는 설비 투자.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AI 관련된 투자가 많을 걸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 생각보다 지금 아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가이던스를 보면 투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발표된 아마존 같은 데 보면 네. 3분기 설비 투자가 금년에 226억 달러. 그러니까 한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한 30조 원을 투자합니다. 물론 네. 이제 여기에는 아마존 프라임의 컨텐츠가 좀 녹아 있긴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증가율인데 작년 이맘때 125억 달러. 그러니까 한 얼마인가요? 뭐 한 5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급증하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리턴, ROI가 Return on Investment에 좀 의문이 생겨요. 근데 어제 메타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저커버그가 우리가 내년에도 투자를 엄청 많이 늘릴 거다. 그래서 메타도 금년에 한 해 전체로는 설비 투자가 한 400억 달러 정도 할 걸 예상하는데 내년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한 500억에서 한 600억 달러는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급증을 했는데 내년에도 증가하는데 저커버그가 우리는 ROI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AI나 라마가 우리 서비스에 인티그레이트 통합이 돼서 여러 가지 더 강점이 부각될 거라고 해서 ROI가 우리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시장은 좀 걱정을 하고 세 번째는 주가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메타 같은 게 밸류에이션이 한 26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를 녹이는 과정. 그래서 애플 같은 데 보면 매출이 6% 늘었고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서비스, 그러니까 네. 매출 총이익률이 74%나 되는 서비스는 12%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 증가하고 EPS가 12%.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통 높고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을 하니까. 그다음에 EPS 증가율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중 환원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걱정도 했는데 애플은 중국 매출이 플랫, 그러니까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양호한 실적이고 아마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매출액이 11% 증가하고 EPS가 무려 52% 약진을 했고 네. 영업이익률이 한 9%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11%. 그리고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AWS 클라우드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했는데 19%면 상당히 양호하고 네.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한 40%쯤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은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그 저희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학점 주는 것 때문에 지금 밸류업을 발표를 못 한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A에 부합하는 학점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성장률이 10% 이익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메타하고 구글은 한 35%에서 40% 이익 성장률을 보여서 네. 뭐 A에 부합하는 학점들을 빅테크들이 대부분 보여서 우리가 경제 얘기도 하겠지만 경제도 아주 좋고 네. 기업 실적도 상당히 양호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서 조금 되돌리는 그런 과정, 리스크 오프 과정이지 심각하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밤사이 있었던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그리고 그 빌미가 뭐 비용이 많이 여전히 돈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물론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부담 중에 하나였지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빌미를 삼아서 조금 낮췄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호재성 뉴스가 좀 그렇죠. 발현이 되면서 항상 다시 이게 한번 이제 제가 계속 밸류에이션이 목에서 어깨 네. 정도 와 있다고 시장 전체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S&P가 거의 한 2% 하락했고 나스닥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맥7, M7은 3.3% 하락을 했다고 네.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블룸버그 찾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가서 조금 뭐 조정을 받는 쉬어가는 국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하락을 한 시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문장 하나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2분기만 해도 뭐 아니면 불과 한 3달 전에 여름만 해도 미국이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를 네. 토론을 하다가 지금은 소프트 랜딩 or no landing. 저기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제 비행기 그 조종사의 비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어떻게 활주로에 착륙을 하느냐 문제인데 뭐 쉽죠 이거는. 네. 소프트 랜딩 뭐 연착륙이냐 아예 그냥 그런 경기 침체 따위 없다. 그냥 침체는 없다. 뭐 이 단어일 텐데 사실 우리가 8월 9월에요, 교수님. 고용 데이터 때문에 이거 소프트 랜딩 아니고 이거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게 올 것 같다라는 얘기한 게 진짜 두어 근데 달 제가 전이거든요. 8월 미국에서 미국 경기 예, 실제 되게 좋다고 계속 좋다는 얘기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뭐야 고용 왜 이렇게 안 좋아? 다들 네, 고용 예. 하면서 너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AI가 많이 접목이 돼서 네. 진짜 좀 똑똑해져서 더 항상 찾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성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역성장을 하면 하드 랜딩이고 한 플러스 뭐 0에서 한 1% 정도 성장으로 떨어지면 소프트 랜딩이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안 가고 지금은 뭐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도 2.8% 실질 기준으로 2.8%니까 거기다 인플레이션을 더한 명목 성장률은 훨씬 높죠. 그래서 네. 오히려 내년에도 한 2%대 성장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하니까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오히려 거의 뭐 활주로에 지금 착륙을 안 하고 네, 다시 상당히 오르다. 계속 비행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경기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기후였다. 8월, 9월 정말 우리가 실제로 교수님처럼 현지에 갔었다면 그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미국 내부적으로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외부에서 보는 게 더 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네. 뭐 방문자로서 갔으니까 조금 더 클린하게 깨끗하게 그 바이어스 없이 볼 수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 랜딩 or no 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또 주제 간략하게 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러니까 할까요? 매크로 얘기 좀 하고 네. 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산업 기업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8%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네. 너무 경기가 지금 좋은 상태, 거의 완벽한 경기. 물론 이제 재정 적자가 아주 심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고용이건 소비건 여러 가지 완벽하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되게 럭키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성장이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투입이 돼서 물량으로 지금 성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되게 더 그 경제학자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기업 실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3분기 기업이익 증가율을 한 4% 예상했다가 최근에는 이번 주에 한 150개, 200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S&P 500 중에서 상향 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6% 증가율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좀 시장을 오래 본 사람들은 우리가 분기 시작할 때 한 3, 4%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한 7, 8%로 상향 조정되지 않겠냐. 오늘 보면 애플, 아마존도 좋고 그래서 거의 그 진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굿뉴스라고 보이고 네.
우리가 산업 얘기로 보면 뭐 어제 그제 시장을 달군 게 국내에서는 우리 고려 아연 얘기죠. 그리고 뭐 정말. 시장 전체로는 우리 이제 삼성전자의 네. 리더십의 이슈, 그 다음에 이게 관리가 너무 득세를 해서 기술자를 충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게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가문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데는 스웨덴의 그 발렌베리 그 가문이 발렌베리.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패밀리 비즈니스 가문들이 네. 계속 경영을 많이 해요. 러쉬 같은 데는 7세대째 하는데 지금 5대째인데 6대로 우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상장사들을 미국과 스웨덴에 많이 갖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은 한때는 그 스웨덴 시가총액의 한 40%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부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경쟁을 싸우지도 않고 지분 경쟁을 안 하고 고려형 같은 데는 지배권을 놓고 그냥 지금 이제 최인범 회장이 그 무리수를 되게 두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제 되게 경고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는 투명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개별 멤버들이 지분을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지만 이제 실적 발표한 메타는 약간 너무 맞으니까 본업 그 리얼리티 랩을 빼면 영업이익률이 54%예요. 이게 그러니까 20%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54%라는 그런 기업은 거의 없는데 진짜 스위트스폿이고 오히려 뭐 초고속 성장 가능한 유틸리티라는 건 약간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5배쯤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지만 하여간 계속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알파벳이 되게 실적이 이번에 중요한 의미였어요. 왜냐 AI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네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좀 페널티를 매겼고 M7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한 주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것을 깨트리는 그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도 마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21배로서 M7, Magnificent 7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부담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방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뭐 소프트 랜딩, 로 랜딩 얘기했는데, 물론 앞자리가 3은 아니었지만 2.8%라는 숫자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숫자가 상향 조정이 돼서 네. 이제 3%로 나왔고 실질 성장 기준으로 3분기도 한 3%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8% 증가해요. 근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은 평가를 해준 거고 이제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이고 그 우측에 회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그 이코노미스트의 컨센서스 추정치예요. 그래서 네. 이제 거의 앞으로 남은 4분기, 향후 4분기 1년 동안도 한 2%의 성장이 실질 네. 성장이 예상이 돼서 상당히 좋은 마이크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따져보면 항상 좋은데 무엇이 분간이 됐는지. 실제 소비가 그 경제 성장을 견인을 했고 소비가 한 성장률 기준으로는 3.7%인가 성장을 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그 막대 그래프는 뭐냐 하면 네. 2.8% 성장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기여를 했느냐. 아. 그래서 이제 소비를 네. 재화에 대한 물건 구매에 대한 소비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나눴는데 둘 다 공이 여기 자주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각각 한 1.2% 정도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더해도 2.4%, 2.5% 견인을 한 거죠. 전체 2.8% 경제 성장 중에. 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한 0.6%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도 여전히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 인용된 걸 보면 AI 관련된 투자 붐, 뭐 오늘 보면 아마존도 설비 투자가 늘고 메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AI 투자 붐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하이닉스 포함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IT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실제 실물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균형을 이뤄서 실제 조금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그 순수출이 약간 마이너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데 네. 실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2.8%그 자체보다도 훨씬 좋은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소비가 왕성하고 정부 지출이 버텨주고 기업 투자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양호하다. 그래서 거의 뭐 상당히 그 균형감 있게 좋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4분기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소비에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3분기가 살짝 줄어들어도 어쨌든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굿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늘어난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것 그게 같아요. 약간 좀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되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비스 소비 증가율은 약간씩 좀 둔화되는 종이에요. 워낙 증가율이 너무 높았기 네네. 때문에. 근데 재화에 대한 소비도 은근히 상당히 강하다. 근데 지금 자동차 구매만 좀 약하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도 은근히 강하다. 이제 그런 점들이 되게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몇 가지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괜찮다. 그러니까 정부의 사실 살림살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그 밖의 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조금 이제 빨간불이 켜진 게 그리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가 채무가 좀 과다하고 GDP 대비 100%가 넘었고 재정 적자가 좀 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 행정부가 지출을 좀 감축하려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내년 재임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거라 그래서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요 부분을 빼고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다음 주에 정해지는 미국의 대통령은 remarkable economy, 엄청나게 지금 강한 경제를 이어받아서 국가 경영을 할 것이다. 이제 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장 자체도 좋지만 그 성장의 내용, 질, 여기 보면 qual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게 자본이든 노동력이든 그게 아니라 생산성이 개선이 되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해도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2개를 같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의 개선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안 되고 그게 이제 기업 실적에 좋음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측면인데 네. 미국과 이제 유럽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2020년 이후로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집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위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생산성과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노동 시간은 이제 물량이 투입이 된 거고 생산성은 여기 보면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 미국은 최근에 보면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AI 투자의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되게 약간 디시플린을 갖고 약간 비용 절감도 하고 되게 포커스를 해서 상당히 방만하지 않게 경영을 해서 상당히 미국 경제는 생산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유럽은 밑에 보면 증가율 자체도 막대 그래프가 작잖아요, 미국보다. 네. 그리고 실제 워킹 아워스, 그러니까 노동력의 인풋이 지금 드라이브를 해서 생산성의 개선이 없어서 양 지역이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제의 모습이 판이하게 틀리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가 강한 거 유럽 주가가 약한 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생산성의 가장 큰 부스팅 역할을 하는 거는 뭐 AI가 탑재된 공장이나 뭐 이런 시스템의 발전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자동화 네, 이런 데 네. 쪽에 오토메이션에 투자가 많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네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이제 올며가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그게 이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지금 상당히 좋은 것 시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부럽습니다. 얘기 예.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지만 실적은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상향 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인데 그 펀드 스트랩 FS 인사이트에서 한 것인데 네. 이번 주에 S&P 500 기준 한 40% 정도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피크 어닝 시즌이에요, 이번 주가. 그리고 뭐 M7 중에서 5개가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미 한 60% 그러니까 500개 회사 중에 60%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처럼 이익 기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 76%가 비트,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비트하는 정도는 6%이지.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좋은 회사들이 24%인데 안 좋은 것에 미스하는 부분은 4%이지. 그러니까 6%가 4보다 크니까 비트하는데 그 정도가 그 미스하는 데보다 훨씬 크니까 상향 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한 60% 정도 비트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다 반영해서 집계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제 왼쪽에 있는 그 열을 보면 그 실제 발표한 회사들은 기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9.5%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메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발표된 것들이 반영이 되면 이게 10% 증가율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 한 200개 회사에 대해서 시장은 1% 증가율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아마 상향 조정이 많이 됨으로써 지금 지난주에는 3분기 이익 성장률을 한 4%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6%로 2% 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향후 뭐 회사가 이렇게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네. 여기도 상향 조정이 되면 7, 8% 성장으로 이번 3분기도 마감을 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원하는 그러니까 거만큼 상당히 그 높은 하이 퀄리티의 어닝스가 나오고 특히 여기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게 테크 IT가 18.5% 성장이 예상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가 이제 메타 알파벳이 포함됐죠. 여기가 22%, 파이낸셜 금융이 7% 성장, 그다음 헬스케어 여기 뭐 노보 노디스크랑 LI 릴리 있는 이쪽이 11%. 그래서 요런 데 4개. 특히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좋고 헬스케어랑 금융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업종으로 쪼개서 봐도 상당히 뭐 괜찮다. 상당히 중요한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앞서서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가족 경영이라는 한국 재벌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죠. 예. 단어를 왜 웃으세요? 재벌이라는 거. 재벌. 예. 이 세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국한한 얘기고 또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달라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기업이라고도 하고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영 성과, 실적이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적으로 나머지 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건은 일반 주주, 소액 주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실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들은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경영 성과나 주가가 아웃퍼포먼스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제 그 월마트의 월튼 패밀리 같은 데가 그래요. 지분 50%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50%는 그 일반 주주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 월튼 패밀리는 이건 내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너십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애착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복지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월마트가 나오지만 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 것처럼 챙기는 그런 오너십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기업은 지분이 많으니까 분기 실적 단기 성과에 덜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투자. 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하고 네. 조금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게 있어요. 차입금도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기업들이 엉터리 기업이 많은데 가족이 경영하는 그러니까 복건성에 있는 푸지엔 그러니까 대만하고 접한대 기업들은 되게 건실해요. 그 민족들이 또 싱가포르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가족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데 단 조건은 일반 주주애들 그 악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한국에 보면 이제
고려형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일반 주주를 볼모로 삼아서 지금 경영권, 지배권 경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5세 지금 5세가 많은데 그 세 분이 대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대들이 요 세 명,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 2명이죠. 상당히 좀 우아하고 점잖아 보이죠, 되게. 그래서 그 세대에서 그 리더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데 실제 이분들이 회사 자기 투자된 포트폴리오가 몇십 개인데 지분이 없어요. 재단에 모든 지분을 넘기고 이 사람들은 125만 달러 연봉만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 입장에선 뭐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사회로서 피를 받는 정도고 실제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경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월가나 유럽에서 큰 뉴스인 게 이 가장 스웨덴에서 존경받는 발렌베리 가문인데 이게 한때 70년대는 스웨덴 산업 그 고용의 40%를 차지했고 시총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어마어마한 가문이고 여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ABB 이건 세계에서 유명한 전력 회사고 에릭슨 이건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통신회사 그다음에 일렉트롤럭스 뭐 이런 데들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5세 경영에서 이제 6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6세 경영은 10대에서 40대까지 우리가 장기간 이제 역할을 주고 그 사람들의 경영 능력을 그 점검을 하겠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후계자 그 리스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투명하고 그 딱 정해진 승계 시스템에 의해서 넘겨주고 지분을 직접 안 갖고 있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 똑똑한데 전문 경영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포스코 같은 데도 전문 경영인들하고 요즘 잘 나가는 은행들 금융지주사는 다 전문 경영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발렌베리 가문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금융 쪽 원래는 이제 스웨덴의 대표적인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홍콩에서 일할 때 제 보스가 스웨덴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스웨덴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구 스칸디네이비아 국가들은 딴 나라들은 스웨덴 사람을 조금 얄미워해요.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똑똑하고 금융에 되게 대단한 귀재고 여기가 이제 사모펀드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그 포트폴리오 회사로 그러니까 재단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 멤버들이 들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이 그 가문의 돈은 월런베리 파운데이션이 여러 개인데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디에 투자되냐면 근원 리서치, 기본 리서치, 기초 리서치에다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럽죠, 되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수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대학원에서 하다 우리 마침 제 수업 듣는 스웨덴 학생이 있어서 그 너희 나라에서는 월런버그 패밀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니 아주 그 로우 프로파일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내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이 존경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패밀리, 가문들도 상당히 이런 점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상당히 부럽죠, 되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들이 이런 회사를 장기 투자하면 아까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박 팀장이 얘기한 그 에스티 로더도 유대인들이 그 경영하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워낙 또 그 경영을 잘하고 근데 이제 뭐 거기 중국에 너무 비즈니스를 벌려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아주 초고가 그 화장품 비즈니스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 하나 조건은 일반 주주를 무시하거나 그런 그 방치하는 그런 이제 도덕성 윤리성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데 메타 실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전날 화요일 날 알파벳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디지털 광고,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라고 국내에서 하죠. 이제 거기에서 양대 산맥이
그 구글하고 메타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놓고 보면 온라인 광고의 한 7, 80%를 이 두 회사가 차지를 합니다. 뭐 틱톡 같은 데가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근데 알파벳은 매출 증가율이 그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 한 12%, 13% 나와서 메타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19% 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저커버그는 이런 표현을 썼죠. good quarter. 아주 AI에 우리가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인게이지먼트나 그것을 그 모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AI 얘기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약간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커버그가 AI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도 했지만 숫자로 입증이 됐고 전체 전사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이맘때 40%에서 금년 3분기에 43%.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얼리티 랩을 빼면 영업이익률이 54%. 그래서 매출액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26% 증가, 네.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은 37% 증가.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증가가 가속화되는 게 미국 기업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비용을 타이트하게 경영하고 주주 환원을 해서 주식수가 줄고 그러니까 그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4분기 매출 증가율 지금 컨센서스가 한 16% 정도 되고 내년에도 전사적으로 매출하고 순이익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약간 지금 주가가 주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주춤했던 거가 지금 금년 들어서 주가가 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27배까지 올라가서 조금 이제 그거를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뭐 스윗스폿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ad impression이라는 광고 노출도가 7% 증가했고 그다음에 광고 단가가 11%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타겟 광고를 하면서 효과가 높아지니까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 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2억 달러 한 13조 원을 한 분기에 썼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10조 원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요즘 채용을 조금 조심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빅테크들은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 테슬라도 늘리고 그래서 실제 그 페이스북 그 실적을 놓고 보면 그 전사적으로 그룹 전체로 지금 헤드카운트 그 인력 그 수가 9% 증가를 했다. 그래서 최근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한 20에서 25% 인력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에 핵심 인력을 다시 뽑고 있다. 이제 회사의 자신감이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리티 랩.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발라내고 본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본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비즈니스의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54%입니다. 네. 이게 뭐 제 생각엔 거의 뭐 엔비디아를 빼놓고 엔비디아 한 70%가 넘는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독과점 비즈니스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또 이제 정부나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이게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줄이는 그쵸. 독점 기업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만 네.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다. 경기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AI. 그 오른쪽 막대 그래프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이게 작년 1, 2, 3분기, 금년 1, 2, 3분기의 설비 투자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설비 투자를 메타가 243억 달러, 한 35조 원 정도 했습니다. 3분기만 92억 달러, 13조 원을 했고 네. 그것은 작년 이맘때보다 36% 증가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뭐 생각보다 투자를 그렇게 급하게는 안 하네. 근데 4분기에 지금 한 15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계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풀리어 연간 전망치를 회사가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역산해 보면 4분기에 한 150억 달러
설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올해 4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한 600억 달러 투자를 600억 달러라는 거는 80조 원의 설비 투자. 삼성전자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이거보다 또 더 큰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독과점이 더 굳어지겠죠. 딴 기업들이 설 땅들이 없는. 메타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AI 관련한 근데 이제 제가 기업들도 투자 숫자를 갖고 나온 게 3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비 투자가 51% 네. 증가했고 구글은 62% 증가를 해서 이게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많이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어떻게 이 투자로부터 그 수익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2분기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되게 기억나시겠지만 네. 이제 그런 오늘 주가의 약간 하락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 60%, 그다음에 내년에도 3, 40% 투자가 증가하고 뭐 아마존 같은 데는 100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할 텐데 이거로부터 얼만큼 우리가 리턴을 얻어낼 수 있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네. 계속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것을 그렇다고 또 왜냐하면 이 기라성 같은 CEO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뭐 그 주주 환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 설비 투자를 그렇게 메타가 많이 해도 실제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래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온 거에서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의 57%를 주주 환원. 그래서 이제 한 12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미국은 또 매입하면 다 소각을 하죠. 그래서 주주 환원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면 하여간 메타 그 자체의 실적은 상당히 훌륭했다. 충분히 A 학점을 받을 만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도 볼게요. 구글은 이번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반응도 좋았고. 조금 그 눈높이가 낮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몇 달 동안 좀 알파벳, GO, GL이나 GOG가 좀 부진했어요. 그게 그렇죠. 이게 AI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 시장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금년에 미국 광고 그 검색 시장에서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알파벳의 MS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왜냐 아마존이나 틱톡이 치고 올라오는 걸 아닌가. 근데 실제 그 뭐 매출 증가율도 좋았고 그 증가율 자체가 전사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나왔고 클라우드가 많이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클라우드가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됐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매출액이 35% 증가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AWS, 아마존은 한 20%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구글이 엄청나게 AI를 통합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역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37% 나와서 메타와 거의 비슷한 모습.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37%, 36%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성과를 보이고 내년에 이제 컨센서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알파벳의 이익이 한 12% 정도 증가하는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할 것 견조한, 같아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이 21배면 제 생각에는 M7 빅테크가 조정을 받아도 네. 구글의 조정폭은 훨씬 적을 것이다. 주가도 덜 올랐고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낮고 네. 3분기에서 장점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실제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 제 수업에서 시험 보면 이제 이런 거 시험 봅니다. 이런 그래서 걸 이렇게 구글의 알파벳의 2024년 3분기 네. 재무 현금 흐름 그를 찾아서 네. 거기서 현금 흐름과 설비 투자 자사주 배당이 일치하는 걸 보여라. 먼저 그래서 이건 챗GPT 뚜두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3분기가 되게 재미있는 게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3분기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열을 보시면 307억 달러, 30.7 빌리언 달러, 307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설비 투자를 131억 달러를 했고 그 다음에 제 밑에 보시면 배당을 25억 달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153억. 그래서 현금 흐름 번 것을 한 40%를 설비 투자를 했고 한 50%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했고 10%는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훌륭하다. 그래서 참 그 부럽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가도 높고 어떠한 행동주의나 그 뭐 PE 펀드가 기웃거릴 여지가 없습니다. 네. 경영이 완벽하고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배권 경영권 방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런 실적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예. 그렇죠. 주주를 아껴주고 주주를 위해주면은 네네. 우리도 기업을 얼마나 응원하고 어이, 그럼요. 사랑하겠습니까? 예, 예, 예. 그게 다 선순환인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아쉽고 미국 기업 보면 참 배워야 부러운, 될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